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은 그냥 비싸게 하세요. 비싸게 하시면 돼요.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메모 필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뿐이에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셀프 인테리어를 곰손에서 금손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꾸밀 수 있는 금손 간판의 대표 임정훈 인사드립니다. 간판업계에서 이제 일을 제가 한 10년 넘게 이제 일을 하면서 고객님들이랑 지금 상담을 해보면서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걸로 해가지고 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조금 파헤치는 이제 영상이 되실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시공하시는 업자분들이나 좀 기분이 나쁘셔서 이제 욕을 하실 거면 뒤로 가기를 해주셔서 이제 다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판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시잖아요. 혹시 간판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간판을 저렴하게 할 거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품 쓰면 돼 사실. 근데 어딜 가나 다 같은 그거여가지고 뭐 싼게 비떡이라고 솔직히 눈에 안 차실 거예요. 눈에 안 차실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간판업계에 일을 한 이유가 창업자나 이제 사장님들의 이제 개인적인 소중한 공간의 첫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첫인상 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 첫인상이 한 3초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간판도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이제 입구를 봤을 때 첫인상이 이쁘다, 되게 이 공간이 이쁘다 라고 이제 딱 느꼈을 때 단골이 많이 생기는 거지. 딱 봤는데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면 간판 별로 안 이쁘죠 사실. 이제 선이 조금 길었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저렴한 간판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기성품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간판이 아닌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고급스러운 간판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이제 뭐 사람마다 개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거의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눈에 들어오면서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이제 감성이 좀, 감성적인 거를 좀 자극하는 그런 간판은 이제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기존 자재가 워낙 비싸.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비싼 자재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금액이 쌀 수가 없잖아.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비싼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손을 많이 타는. 사람 손을 많이 타는데, 예를 들면은 1시간이면 끝낼 작업이야. 1시간에 대한 이제 인건비만 받으면 돼요. 인건비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 4시간, 5시간 걸려. 그러면 나도 그런 거는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이제 조금 더 비싸게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긴 하는데, 사람 손을 많이 타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건비가 많이 비싸니까. 제가 디자인만 해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이제 그런 거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찍은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창업하시려는 분들의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자본금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금수저지 않는 이상,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자본금이 분명히 없을 텐데, 그러면 일단은 공간에, 그 계약한 공간에 이제 보증금 들어가고 이제 예를 들면 카페라고 쳤을 때 커피 내릴 수 있는 기계, 가구 이것저것 다 잡으면 얼추 3-4천 넘거든요. 그러면은 간판도 해야죠. 간판도 해야 되는데, 간판 업체에 이제 의뢰를 하면은 기본 500 이상 불러. 거의 자기 눈에 차는 거는. 그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50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은 거의 다 셀프 인테리어를 이제 해보자.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고, 이제 그런 고객님들이 점차 늘어나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솔직히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이제 조금 더 셀프 인테리어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본인이 셀프 인테리어 하실 거면 본인이 직접 발로 뛰시고 발로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정보를 캐오시고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구독자님이었어도
나보고 뭐 어떻게 알아? 내가 간판을 어떻게 알아? 약간 좀 이런 마음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저였어도 그 생각을 들죠.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본다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이나마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이런 영상을 찍으신 이유가 꿀팁을 저희에게 알려주고자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부터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메모 필수 해주시면 되세요. 자, 첫째, 내가 만약에 지금 카페를 만약에 운영을 하고 싶어. 잘 되는 곳,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북적 있는 곳, 웨이팅이 많은 곳을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카페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야. 잘 되고 있는 이제 업체, 인테리어가 이쁜 업체를 찾아가셔서 일단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계약할 수 있는 공간에 그 분위기랑 맞으면서도 잘 될 수 있는 업체 간판을 찍어요. 가가지고 일단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거를 핸드폰 사진으로 그냥 다 찍어요. 가까이서도 찍고 멀리서도 찍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창업하시려는 고객님들 다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신 고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 부착하실 공간에 원하시는 그 비율, 원하는 디자인 내용, 그거를 종이에 그려달라, 스케치해달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원하시는 서체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 이 비율대로 괜찮으시냐 물어보면서 벽 크기 이제 재주고 이제 괜찮으시냐 물어보고 이 비율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이즈는 센치 몇 센치고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게 나와요. 대략적인 이제 업자들도 이제 가다가 나와야지. 처음부터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커뮤니케이션도 안 통하고 이제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죠. 이제 원하시는 이제 구독자님께서 만약에 매장을 구하셨으면, 공간을 구하셨으면은 이제 그 공간에 이제 들어가시는 이제 로고나 서체나 비율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를 대략적으로 이제 종이에 그려줍니다. 로고 파일은 이미 제작이 되셨으면 더욱 좋고요. 일단은 글씨만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서체만 골라주셔가지고 이 정도 비율이면 좋겠다. 종이에 그려줍시다. 세 번째, 그걸 가지고 원하시는 간판 사진, 그 다음에 비슷한 공간의 사진, 원하시는 비율, 그거를 가지고 이제 초록창에다가 이제 검색합니다. 간판 제작 검색하면은 이제 수백 개의 업체들이 나올 거예요. 그 수백 개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업체 하나를 정해 주셔야 돼요. 일단 그 정하는 기준이 포트폴리오 많은 곳, 생각보다 여러 가지 간판을 제작해가지고 그 찍은 사진을 올리는 곳, 또는 이제 리뷰가 많이 있는 곳, 아니면은 뭐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업체는 되게 커 보이는 업체, 규모가 되게 커 보이는 업체, 이런 거로 뭐 한 두 군데 정도 정한 다음에 그 사진을 보내주고 스케치한 거를 보내줘서 이렇게 제작하고 싶은데 이 비율로 제작하고 싶어요. 서체는 이걸로 하고 싶고요. 딱 정해서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제품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티타늄 골드 채널이다, 뭐 갈바 채널이다, 고무스카시다, 뭐 아크릴스카시다, 뭐 이건 알루미늄 채널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뭐 정확히 이제 전문가님들도 사진만 봐서는 솔직히 몰라요. 실제 재질을 봐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자님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이런 제품이다 라는 게 그게 있어요. 가다가 잡힌다. 그냥 가다가 잡혀요.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게 많이 들어가. 그걸 알아, 전문가들. 그러면 이 제품은 이걸로 나가시고, 그러면 그거를 다 적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사이즈는 얼마인가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견적을 물어봐.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두 군데 업체에서 이제 견적을 받았고 뭐를 했죠. 자, 네 번째, 그 제품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셨을 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 그 제품이 만약에 예를 들면 갈바 채널이라고 가정했을 때 초록창에다가 갈바 채널 이런 거 검색해보세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간판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채널이 이제 부르시는 이제 사장님들마다 사실 달라. 채널이 잔넬이 될 수도 있고, 잔넬이 찬넬이 될 수도 있고, 찬넬이 입체 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CH 가공만 이게 부르는 게 너무 달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알려주시면은 이제
보통 맞아요. 갈바 채널이라 검색했을 때 수백 개의 업체들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문의를 줄 때는 처음과 다르게 나는 없잖아 이 마인드로 이제 문의를 주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업자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하라느냐, 업자가 아니었어도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한 고객님이 된 말이지. 그만큼 더 비교 견적을 해봤을 거고, 그러면은 눈탱이 안 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물어보면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러면은 더 덤태기 씌우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망은 나한테 오겠지. 지금 영상 보시고 이제 똑같이 하시는 건데 금액은 똑같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전문가답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갈바 채널로 할 건데 요거 소도점으로 들어갈 거고요. 글씨는 세로 기준으로 했을 때 30cm고 두께는 뭐 입체는 뭐 한 2cm로 할 거고 까치발은 5cm로 할 거고 LED는 뭐 전구색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예요?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수백 개의 업체들 중에 솔직히 경쟁이 심해요. 인터넷이 너무 단가가 너무 투명하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만약에 일이 많이 없으면은 기존 단가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저렴하게 내주겠죠, 견적을. 그러면은 이제 싸게 하시는 거야,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간판 하나 하는 것도 정말 복잡한데요? 그렇게 고급스럽고 뭐 금액대가 이제 많이 나가는 이제 비싼 간판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에요. 누가 뭐 이렇게 알아서 깎아주고 뭐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이제 간판 업체들도 사실 주 종목이 달라요, 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병원으로 비유를 하자면 뭐 내과 전문인 병원이 있고 내과 전문인 병원도 있고 성형외과 전문인 병원이 있고, 이것처럼 간판 업체들도 스카시 간판 전문인 데가 있고 채널 간판 전문인 데가 있고, 이제 채널에서도 뭐 오사이 채널이 있고 알루미늄 채널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각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정보를 많이 캐오셔서 공부를 하신 후에 진짜 많은 업체에서 비교를 하면 할수록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시공을 할 때 외부 2층 이상 높이 건물에 시공을 해야 한다면 이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쵸. 셀프 인테리어 할 건데 나는 간판에 대해서 공부는 했지만 뭐 부착 방법도 모르고, 근데 이제 게다가 외부 막 2층 높이 이상의 거기에다가 이제 간판을 달 예정이시라면 하담체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이거 편하죠. 사실 편한데 비쌀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인터넷에 이제 그렇게 견적으로 넣어주신 그 업체들은 저희 같이 이제 사업자 등록명에 그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광고물 제작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업체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해와서 물건을 받아놓고 근처 지역에 이제 검색을 해서 한 시공업체 일당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실 거예요. 물건을 받아주신 후에 근처 지역에, 왜냐면은 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건 시공 비용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출장 비용이 추가가 돼요. 근처 지역으로 구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2층 높이 이상의 간판을 시공하실 거면 분명히 사다리로는 안 돼요. 스카이 장미차를 불러야 돼요.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나절당 한 40만원, 하루 다 쓰면 한 7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 이제 규모가 조금 크거나 한 2명 이상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간판 시공에다가 한 명 더 부를 거예요. 더 불렀을 경우에 사람만 썼을 때는 솔직히 적게는 한 20만원부터 25만원 정도, 요 금액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셔서 저렴한 곳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한테 구매를 하면 소개는 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저희도 사실 경기도 수도권 뭐 그 위주라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직접 시공해서 더 많이 받으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영상을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으신데요? 아니 이게 이 영상 찍고 나서도 지금 공장에 가가지고 몇백 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밀려있는 제품만.
다들 이제 구매해주신 고객님 출고 날짜를 이제 지켜드리기 위해서는 가서 또 작업해야 되는데 지금 봐봐 이거 시공까지 해봐봐 그러면은 이도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이제 사업 확정을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 말 그대로 된다. 자, 그러면 간판은 대부분 외부에 설치되어서 이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로 인해 이제 간판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고객이 요청을 했을 때 대표님 업체는 AS를 의무적으로 해주나요? 물건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다르고 이제 환경마다도 다르신기는 한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인이나 이제 철제에 소보 도정 들어가는 걸로 이제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이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바닷가 근처인 지역이거나 짱 공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도심에 있는 간판보다는 좀 더 이제 부식이 되는 게 좀 더 빨리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간판은 없어요. 얘기가 많이 길긴 했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구매를 해주셨을 때 뭐 가벼운 현판이다 문제없이 도착을 잘 했는데 이제 고객님께서 이 부착할 벽면에 이제 청소를 안 하고 이제 그냥 바로 부착을 하신 거지.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먼지나 이물질이나 이런 게 다 묻어 있는 상태에서 양면 테이프로도 충분히 붙일 수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주일도 못 가요. 한 달도 못 가. 그러면 떨어지겠지. 떨어지면은 이제 제품이 훼손이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 잘못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알려드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이지. 잘못이긴 한데 나는 상식적이라 생각하거든. 그런 분들한테 안 해드려요. AS.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물건을 딱 받았을 때 이건 100% 우리 잘못이야. 택배 중에 사고가 났다거나 찌그러짐 현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LED 간판을 주문을 주셨는데 LED가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꺼졌어. 근데 이것도 또 다른 게 LED 간판도 이제 저희가 호감 채널을 하는데 LED를 이제 한 번에 연결을 한 다음에 SMPS 안전기랑 연결을 해야 되고 그 SMPS 안전기를 이제 건물선하고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SMPS를 중간에 안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LED 터지겠지. 그런 상황은 저희가 따로 안 해드리는데 이거 시공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드리지만 뭐 아니면은 SMPS는 따로 필수입니다 라고만 이제 안내를 해놓은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이런 제품을 제외하고 이제 LED 간판, LED 타공 간판을 예를 들면 했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LED가 꺼졌어. 그럼 물론 LED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 국산 거를 사용을 하는데 LED 회사에서 잘못이 된 거일 수도 있고 물론 나가기 전에 이제 다 검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LED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출고가 되지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해줘요. AS. 그럼 대표님, 제가 봤을 때 업체마다 간판의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할까요? 포트폴리오 많고 리뷰 많고 좀 규모가 큰데 싸. 그런데 정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이 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간판 제작하시는 종목도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주종목이 다르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스카치 간판 전문인지 채널 간판 전문인지 뭐 그것도 있는데 더 이제 심하게 파고들자면 인쇄 UV 인쇄만 할 수 있는 UV 프린팅만 하는 업체인지 아니면은 뭐 직원이 많아 되게 그러면은 그 인건비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차이 나는 많이 비싼 그런 이제 업체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접 만드는 곳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UV 프린팅이면 UV 프린팅만 하는 UV 프린팅만 해서 이제 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떼우는 거죠. 떼우다 보니까 떼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UV 프린팅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그거를 붙여 그 금액이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게 하고 싶다. 직접 찾아가세요. 왜 싼지 왜 비싼지 직접 만드는 데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가능해요.
왜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용접 때리고 있고 먼지 가득한 곳에서 냄새 가득한 곳에서 직접 도장을 하는지 직접 용접을 하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 싼데 있는데 자금이 많아가지고 자금이 너무 많아. 남아 돌아. 그래서 그거를 한 돈 1,000만 원, 2,000만 원어치 자재 비용을 사이즈별대로 쫙 가지고 오는 거야. 쫙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창고에다 해놔. 그래도 그 이제 물건 주문 들어올 때마다 UV 프린팅만 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꺼내가지고 인쇄만 해서 출고하면 되는데 그런 업체도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AS가 많이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직접 가보시고 직접 가는 게 귀찮다 그러면 업체 등록된 사진을 보시면 돼요. 이 업체가 대충 어떤 업체인지.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럼 대표님 회사는 주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계신가요? 뭐 이렇게 전문용어로 어차피 이야기를 해봤자 보시고 계시는 이제 구독자님들은 이제 모르실 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거의 한 90% 이상 저희가 손수작업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으로 비유를 하자면 내과 전문이 있고 뭐 외과 전문이 있고 성형외과 전문이 있고 비뇨기과 전문이 있고 뭐 다 그랬듯이 병원마다 다 다르다 했는데 종합병원 그냥 좀 동네에서 유명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채널 간판, 스카시 간판 이런 게 좀 전문 업체였어요. 그런 업체였다가 대표직을 조금 아버지한테 물려받으면서 저는 진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예요. 트렌드가 이런 거기 때문에 난 여기에서 좀 1등을 먹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계를 여러 가지를 둔 거예요. 아크릴 간판, 아크릴 전문 업체가 있고 UV 프린팅 전문 업체가 있고 뭐 스카시 전문 업체가 있고 시나리오 전문 업체가 있고 도장 전문 업체가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사실 도장도 하고 도장할 수 있는 기술도 배웠고 뭐 UV 프린팅도 하고 스카시도 하고 친널도 하고 알곤 용접도 하고 아크릴 기계도 넣어가지고 아크릴 레이저도 하고 뭐 포맥스 이제 CNC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네. 뭐 자신감인가요? 자신감이라기보다 자부감, 자부심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10년 넘게 일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10년 넘게요? 어쩌다가 이 업계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아버지 따라 배웠죠. 네.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종로 이제 간판거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 하셨어요. 모임 회장도 하셨고 진짜 기술적으로는 진짜 1등이셨어요. 1등.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주변 사장님들조차도 야 너희 아버지 기술은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배워왔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잘 되셨었고 직원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나도 그 부기를 누리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젊은 사람들끼리 열심히 성공해보자. 그 성공하에 된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거는 소비자층이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인데요. 현재 2024 간판 트렌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간판이 있겠지만 굳이 이제 저희 제품 중으로 이제 하자면 아미띠의 스카시, 스텐스카시 내부 사인물 기준에는 이제 아미띠의 스텐스카시 아니면은 뭐 고무 스카시, 그다음 아크릴 스카시, 뭐 스텔라 소유보도 다 잘 나가는데 우리. 근데 이제 주로 나가는 건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글자 간판 위주가 많이 찾으세요. 그 다음에 뭐 외부 사인물, 외부 간판류는 이제 저희 시크 채널 간판, 티타늄 골드 간판, 뭐 스텐, 후광 채널 간판, 뭐 LED 간판, 뭐 많이 나가죠 사실. 예. 보통 저희 신제품 같은 거 내려고 이제 마음을 먹을 땐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좀 수집을 해놔요. 수집을 해놓고 조금 한가할 때, 조금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이제 샘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봐야 이제 알기 때문에 사실 안 만들어 보면은 모르죠. 사실 어떻게 돼,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하고
왜냐면은 간판 같은 경우에 튼튼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이쁜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튼튼하지가 않으면은 예를 들면 돌출 간판이야. 돌출 간판은 웬만하면 저는 타공해서 이제 하셔야 된다. 양면 테이프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양면 테이프로도 가벼운 이제 아크릴 소재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아크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부식이나 변색되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철제로 쓰는 거고, 철제로 쓰면 무게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타공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이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튼튼한 거 위주대로 해서 직접 만들어봐야 이것도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렌드한 간판을 좀 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금속 간판에 이제 최신 등록순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시면은 아, 얘네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었구나, 그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게 아마 트렌드한 제품이고, 왜냐면은 저도 많이 나가는 제품들을 먼저 올리지 안 나가는 제품들을 올리진 않아요. 궁금하시면 저희 업체 검색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판을 조금이나마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팁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사실 근데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안 되실지는 구독자님의 노력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거고, 저는 이제 창업이나 개업을 하실 때 개인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로 이 영상을 시작을 하게 됐지만, 앞으로 제작하는 영상, 더 도전하는 영상, 여러 가지 좋은 꿀팁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찍을 테니까 그때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한번 쭉 지켜봐 주시면서, 만약에 간판 할 일이 생겼다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이제 제 아는 지식선에서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이쁜 거, 좀 더 감성적인 거 만들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